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폭이 10.17%,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는 대신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25일 토지 건물정보업체 밸류맵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 가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 거래액은 105조 7,7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30.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호황으로 전국 토지 거래 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지만 올해 주택 경기가 꺾이면서 토지 거래는 주춤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24일 김혜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2021년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분석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 22,729건 중 최고가 대비 하락한 거래는 79.5%인 18,068건에 달했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매수세 위축으로 전국 아파트 10채 중 8채는 최고가 대비 하락한 채 거래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공시지가가 2년 연속 10%대로 상승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으로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3월 아파트 공시가격안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지금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부동산에 관련된 최신 정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계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만나서 너무 반갑지만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참 갑갑합니다. 지금 기사들 헤드라인 보면 서울자치구 이 절반 이상이 지금 아파트값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가격 하락도 임박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고민이 좀 깊어지는데요. 그래서 유재성 대표님이 서울 아파트값 보합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이제 서울도 지금 이제 거의 보합권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부 또 이제 자치구에서는 아까 앵커도 잠깐 지적하셨듯이 지금 또 하락하는 이제 구들도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제 딱 정체되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게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수치를 좀 보면은요.
자, 한국부동산원 그렇죠. 지금 이제 정부 이제 기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그 좀 주간 상승률을 계속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곳인데, 자, 지금 이제 주간 상승률이 그렇죠. 이번 주 들어서 드디어 0.01%. 야. 물론 0.00%는 아니고 아직도 뭐 0.01% 정도 올라간 것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아직 뭐 전반적으로 딱 하락이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0.01%라는 것은 거의 지금 이제 멈춰섰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주간 상승률만 보자라고 한다라면 지금 서울은 거의 시계 제로 상태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일단 뭐 자치구별로 보자면은요, 지금 성북이나 노원이나 은평, 지금 금천 이렇게 4개 구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하락 쪽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마이너스 0.02% 정도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까지 올라만 왔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혼란을 좀 겪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뭐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중심권에서는 약간 지금 외곽 지역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계속 하락 쪽을 쭉 이어가고 있고, 자, 이번 주 지금 좀 봤을 때 또 하나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외곽 쪽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도 그 뭐 상승의 어떤 중심에 또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마포 쪽이라든지 지금 성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용성이라고 했을 때 바로 지금 그렇죠. 지금 용산 빼고 이제 광진까지 해서, 그래서 지금 마용성 광중에서는 용산만 빼고 그렇죠. 지금 뭐 보합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강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뭐 강남 4구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계속 올랐던 곳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종로라든지 중구라든지 그렇죠. 주요 다 지역들이죠. 지금 여기도 지금 보합권으로 들어와 있고, 그 외에 지금 이제 강북이라든지 관악 같은 이런 경우에도 지금 보합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서울 안에서 25개 구 중에서 4개 구 정도가 지금 하락 수치를 지금 보이고 있고, 한 8개 구 정도가 지금 0.00%, 그러니까 딱 지금 보합에 들어와 있다. 자, 그러면 지금 25개 구 중에서 그렇죠. 거의 한 12개 구 정도가 지금 하락이나 이제 보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서울은 어느 정도 지금 보합권에는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지금 작년 한 해 뭐 서울 이상으로 또 엄청나게 이제 올랐던 지역 중에 이제 하나인데, 지금 경기 중에서 하남하고 시흥, 사실 하남하고 시흥도 사실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랐던 지역들인데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계속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그렇죠. 계속 뭐 상승하던 곳 중에서 좀 하락 쪽으로 좀 돌아선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원 쪽에 지금 장안이나 팔달구 이쪽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군포도 지금 그렇죠. 하락 쪽으로 이번 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권 안에서는 또 지금 9곳 정도, 기존에 지금 2곳에서 한 11곳 정도가 지금 또 하락 쪽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서,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지금 그렇죠. 서울과 경기 보합 또는 하락 쪽으로 이미 좀 접어든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합 지금 이 국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뚜렷한 지금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뭐냐면, 자, 아파트값 격차가 그렇죠. 지금 물론 이것은 지금 뭐 올해 들어서 이제 뭐 1월 아직 뭐 다 지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뭐 작년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한 해 전체를 보면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지금 최대치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상위 20%하고 하위 20%를 보통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균 매매가가 상위 2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균 약 한 12억 정도 돼요. 자, 근데 하위 20%는 네, 1억 2천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지금 뭐 거의 10억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분위별로 해서 뭐 한 상위 20%, 그다음에 하위 20% 이렇게 분위별로 나누는 것도 있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서울하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억 이상씩 차이가 나죠. 지금 뭐 33평 아파트 기준 했을 때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지금 뭐 거의 10억이 뭐 다 넘어 있고 뭐 웬만한 뭐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5억, 뭐 20억, 뭐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30억, 지금 40억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뭐 10억 이상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만약에 지역별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각 서울에 있는 뭐 강남권 같은 상위 지역들하고 또 지방 쪽에 좀 하위 지역들하고 이렇게 따져보면은 거의 뭐 한 20억, 30억 이상 또 차이가 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양극화라는 것은 이미 그렇죠.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어떤 보합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 보합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거죠. 일단 뭐 3월 당연히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전까지는 당연히 지금 계속 뭐 관망세가 짙어지기 때문에 보합 쪽을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길어진다 그러면 6월에 있는 지방선거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3월이나 지금 6월까지 계속 관망이라는 이 속에서 당연히 지금 뭐 거래 절벽, 그렇죠. 거래 절벽, 뭐 거의 거래 자체가 지금 되지 않는 지금 1월 들어서도 지금 거의 뭐 거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망 속에서 뭐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가 뭐 세미나나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관심 있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똘똘한 한 채 쪽으로 갈 수 있을까?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보합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은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겪는 것들은 뭐냐면, 아, 그렇구나. 결국은 이렇게 약간 떨어질 때도 입지가 좋은 곳들은 조금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많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학습 효과를 갖고 있어요. 자, 또 하나의 학습 효과는 뭐냐면 뭐 작년에 많이 문제됐던 게 사실 이제 종부세 문제가 되겠고 또 뭐 양도세 중과 문제도 되겠죠. 자, 이런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자라면 여러 채를 갖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20억짜리, 30억짜리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낫구나라는 이런 그렇죠. 학습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관망 속에서 좀 투자 전략으로 세우는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좀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좀 집중해 볼까? 요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계시다. 이렇게 제가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또 일부에서 지금 뭐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은 자, 3월하고 6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수도권 쪽, 그러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권 쪽에는 하락 요인들보다 오히려 사실 상승 압박 요인들이 더 많더라.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제 금리 같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충격을 줄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집이라는 것은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것은 실물 자산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상승 요인들이 있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지금 많은 대선 국면에서 지금 뭐 양도세 완화라든지 종부세 완화라든지 또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또 규제에 대한 어떤 완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자, 또 하나는 그렇죠. 지금 많은 뭐 교통 호재들 뭐 GTX 뭐 관련된 것들 여기도 뭐 철길이 생긴다. 저기도 철길이 생긴다. 또 수많은 어떤 이런 개발 호재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상승 요인 쪽이기 때문에 이런 뭐 보합 국면 좀 또 이런 조정 국면 이런 것들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좀 상승 쪽으로 또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는 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좀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 같은데요.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월세용 부동산을 구입해서 좀
꾸준한 수익을 내보겠다. 이런 쪽 좀 투자자들도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차익만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세 차익을 내더라도 세금으로 나가는 게 이제 너무 많고,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 뭐 이런저런 이제 요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꾸준하게 월세를 내가 그렇죠 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런 거에 또 대비가 크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 이런 어떤 월세 부동산들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이 좀 낮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서울의 지금 오피스텔 낙찰가율을 보면 98.5%에서 101.2% 결국 103.5%까지 결국은 그렇죠. 감정가보다 오히려 지금 높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지금 꼬마 빌딩 같은 이런 상업용 빌딩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무려 119.9% 거의 120%에 가까운 어마어마하죠. 뭐 강남 쪽에 유명하죠. 지금 뭐 청담 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자, 지금 52억짜리 그렇죠. 이런 꼬마 상가가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102억에 낙찰이 되는 거의 뭐 한 2배 정도까지 가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이런 쪽으로 좀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변곡점을 맞이한 이 서울 아파트 시장, 이 상대적으로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진단 먼저 함께 하셨고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무료 세미나와 또 1:1 상담 진행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2호선 잠실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만나볼 텐데요. 4억 3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으로 현재 시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 방이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잠실 그러면 우리가 뭐 지금도 그렇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성화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잠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계속 더 좋아지는 일들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실 쪽을 좀 집중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한강 가까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죠. 123층에 555m 어마어마한 그렇죠. 롯데 월드 타워를 중심한 또 이쪽에 많은 그렇죠. 뭐 상권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뭐 올림픽 공원이라든지 또 뭐 한강 공원이라든지 그렇죠. 공원들도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좋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잠실 그 종합운동장 쪽에 그렇죠. 스포츠 마이산업단지라고 해서 엄청난 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들이고요. 자, 여기에다 주공 뭐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우성이라든지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자, 이런 어떤 재건축까지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도 지금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새 아파트만 해도 거의 한 2만 약 한 5천 세대, 7천 세대 가깝죠. 근데 여기에 재건축을 통해서 거의 2만 세대 가까운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거의 한 5만 세대 가까이 되겠죠.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또 뭐 주거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실종합운동장 쪽에 마이산업 부지 뭐 거의 한 10만 평 정도 되죠. 35만 제곱미터 되니까. 그러면서 사업비도 정말 국내 민자 건설 중에서 가장 최대인 거의 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자, 잠실 한강공원 이렇게 가깝죠. 여기 올림픽공원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역 쪽에서 현대글로벌 빈센터 뿐만 아니라 코엑스 바로 앞에 있죠. 자, 그러면서 종합운동장 쪽에 잠실 스포츠 마이산업단지까지 있어서 이걸 보고 우리가 국제교류 복합지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롯데 업무타운이 있는 그렇죠. 국내 최대 빌딩이 있는 바로 이 잠실역 여기 자 그다음에 몽촌토성역 8호선이죠. 자 한성백제 9호선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완전히 개발이 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요 지역이 우리가 앞으로 좀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확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잠실역이고 이쪽이 지금 롯데 업무타운으로 해서 상업용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송파구 방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먹자골목으로 알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여기 상업지역이 지금 요 정도 굉장히 희소성이 높습니다. 이 주변으로 약 한 거의 5만 세대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아파트들이 또 들어서는 바로 그 가장 중심 안에 있는 요 지역들에 있는 그런 근린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요. 자, 잠실 업무단지, 아파트 대단지, 오피스텔 둘러싸인 상업지가 되겠고 꼬마 근린 상가로 점포나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러면서 주택수 증가 없이 비주택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데 금액까지 알려드리면은요. 자, 4억 3천에서 약 한 6억 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쪽에 보증금 한 2천, 3천 정도 생각하고 대출 한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한다라면 실제로 약 한 1억 5천에서 한 2억이라는 그러니까 2억 내외를 가지고 잠실에 있는 그런 꼬마 근린 상가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상권 품고 있는 송파구 방이동 소개 잘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에 위치한 1.5룸 구조 오피스텔 만나볼 텐데요. 시세는 2억 9,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영등포 같으면 뭐 서울의 3대 도심 그렇죠. 뭐 현재 가치도 높지만 앞으로 미래 가치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영등포 시장역하고 영등포역하고 여의도역, 영등포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세권들인데 이 핵심적인 역세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영등포에 투자하면서 어디가 가장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여의도 업무지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디냐. 여기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일단 영등포 시장역 같은 경우에는 자, 영등포 유타운이라고 해서 영등포에서 가장 그렇죠. 새 아파트, 고가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이고 지금도 재개발 압력들이 아주 높아서 계속 그렇죠. 뭐 좋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리고 영등포역 맞습니다. 영등포의 가장 또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지금 뭐 쪽방촌 개발이라든지 또 집장촌 개발 또 그리고 또 이쪽에 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가고 영등포 또 고가 차도가 이거 없어지는 요런 것들 그렇죠. 다 호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여의도역. 자, 여의도역 같은 경우에는 GTX 비노선, 신안산선, 자, 광역급 팽철도가 더블 역세권으로 또 생기는 곳인데 이미 5호선하고 9호선 그렇죠. 또 더블 역세권인 바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여의도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영등포 시장역과 영등포역과 여의도역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영등포 안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드리면은요. 영등포 유타운의 확장, 영등포 역세권 개발, 여의도 재건축 이슈까지 다 챙길 수 있고요. 자, 지식산업센터하고 금융지구 안에 수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백화점 같은 많은 상업시설들, 인프라들이 잘 돼 있고 대규모 공원들도 잘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쪽에 수많은 1인 가구들이 있는데 이 1인 가구 직장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방 하나에 분리형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1.5룸 구조의 그것도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있고 스타일러 같은 의류 관리기까지 있는 그런 풀 빌트인 그런 풀 퍼니시드 그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죠. 지금 영등포도 투룸 기준 했을 때 뭐 4억, 6억, 많게 10억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가격 경쟁력이 있죠. 2억 9,500에서 3억 1,500 정도 되는데 전세가 2억 8천에서 9천까지 높게 기대할 수도 보니까 여의도 이렇게 가까운 지역의 트리플 역세권에 1,500에서 2,5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 정말 이 서울 서남부권의 핵심으로 정말 쑥쑥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혹시 이 영등포구 영등포동 투자할 때 유의점은 없을까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송으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내 발로 보면서 이렇게 임장을 해보는 거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 발로 꼭 확인해 보기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유재성 대표님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유재성 대표님이 시장 분석 끝났다면 지금부터 보석 찾기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상담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체크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확인해 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최신 정보 모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투자의 길라잡이 이윤범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윤범 대표님이 이 평택 고덕 신도시 투자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지 부동산 연구소 대표 이윤범입니다. 요즘에 이 부동산 투자자분들께서 전국적으로 이 경기도 평택에 매우 관심도가 높은데요. 그 평택 안에서도 이 고덕 국제 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전국적인 투자 열풍이 왜 고덕 국제 신도시에 집중이 됐는지 한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투자 전략은 우선 제가 목차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고덕 신도시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3세권이라고 하죠. 이 삼성을 품은 기업 도시, 그런 3세권 도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 그리고 그 주변 인프라 소개, 그리고 이제 평택의 이 주택 현재 동향은 어떻게 되는지 고덕 신도시 투자하기까지 제가 팁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그러면 이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제가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드릴 건데요. 우선 이 탄생 배경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이 주한미군 용산 기지를 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이 험프리스로 이전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 평택 지원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로부터 이 신도시, 국가 지원 신도시를 약속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다른 수도권 신도시와 다르게 이름에 이 국제라는 말이 하나가 더 붙게 됩니다. 자, 사업 개요는 위치를 보자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고덕명 일대에 있고요. 총 주택은 56만, 그리고 인구는 14만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추정 사업비로는 8조 2천억, 그리고 경기도 LH와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평택도시공사가 이 개발 주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 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개발이 조금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현재 진행형인 이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고덕 국제 신도시의 이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총 주택이 29%, 그리고 상업 업무 시설이 4.2%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이 상업 시설 그 용지가 비교적 적죠. 그리고 도로 4.2%, 공원 녹지 25.6%, 그리고 기타 23%로 해서 이렇게 신도시가 지금 개발이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평택 고덕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 제가 지도를 한번 보면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고 성남, 수원, 용인, 그리고 동탄, 그리고 여기 경기도 남부에 경기도 평택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택 중에서 제가 이렇게 노란 곳으로 표기한 곳이 이 고덕 국제 신도시고요. 일단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택 시흥 고속도로, 이 서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평택 제천 고속도로, 이 경부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4개가 관통을 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이 철도 노선 경부선과 이 국도 1번 라인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통이 매우 발달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작년 5월 제가 기사인데요. 제가 기사의 한 부분을 발췌를 해봤습니다. 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이 K 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 대회가 열렸는데요. 최초의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이 133조 원의 투자 계획에서 무려 38조 원을 추가로 또 투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23년까지 총 171조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투자를 삼성전자에서 계획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삼세권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어느 도시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릴 수 있냐 이렇게 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삼성하면 수원, 그리고 기흥, 그리고 동탄, 그리고 평택, 고덕 이렇게 한번 이 수도권 내에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최초에 이 수원 캠퍼스를 보면 면적은 약 48만 평, 그리고 근무 인원은 3만 4천 명, 그리고 기흥 캠퍼스 47만 평, 근무 인원은 약 3만 명,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이제 개발이 완성된 이 화성을 보면 면적은 48만 평, 근무 인원은 약 3만 4천 명이 근무를 한다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평택 고덕 캠퍼스를 보면 무려 이 면적이 120만 평입니다. 그러면 이 수원과 기흥, 이 화성 3개 사업장을 합친 크기와 거의 맞먹는 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근무 인원은 2개의 사업장을 합친 것처럼 이 7만 명이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 컨트롤 타워 53층 규모로 건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게 무슨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삼성전자 반도체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이 이 평택으로 전입을 해온다는 얘기죠. 무려 53층 건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7기, 8기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추가로 증설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 이렇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알겠다. 근데 그러면 이 삼성이 이 평택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고용 창출이 있겠죠. 지금 팹 6기,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이 현재 6기까지는 확정이 돼서 지금 약 21만 명 고용 창출 효과를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 삼성전자 53층 컨트롤 타워 반도체 관련 핵심 인원들이 지금 이 평택 고덕에 대규모 투입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평택 인구 상승률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2010년도에 38만이라는 지금 인구가 이렇게 책정이 됐죠. 근데 10년 뒤를 보겠습니다. 22년도에 무려 53만. 지금 이렇게 매월 2,000명씩 이 평택시 인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21년 그리고 22년에 60만에 가까운 인구 증가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경기도 이 수도권 하면 이 100만 도시가 떠오르는 곳이 있죠. 수원과 용인 그리고 화성이 지금 80만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택시도 2030 계획에서 이 100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인구가 차면 물론 상권이 매우 활성화가 되겠죠. 이 평택 고덕은 이 자급자족의 도시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평택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아서 내 모든 생활을 평택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렇게 보면 우리 아이들 양질의 학원가 형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 평택에는 그렇다 할 만한 학원가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덕에 양질의 학원가가 조성될 그 분위기가 너무 좋죠. 자, 그다음엔 또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 활동이 매우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삼성이 다냐? 평택은 삼성밖에 없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로 이 국제학교가 들어오죠. 평택 고덕에도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언제? 23년 착공 예정, 25년 완공 예정, 26년을 개교를 목표로 현재 이 평택시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예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란 정의를 내리자면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외국인 학교랑은 다른 개념이죠. 내국인도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모여 있는 국제적인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그 유명 연예인들이나 그 재벌가 그 자식분들도 많이 이제 국제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많이 이슈가 됐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멀리 그 우리 아들, 딸을 외국으로 유학을 안 보내도 그거와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서? 내국에서. 그러니까 가까운 인천, 송도, 그리고 제주, 그리고 현재 대구가 이렇게 국내에서 인가받은 국제학교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평택 고덕에도 이 국제학교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2기 신도시 중에 송도 국제학교에 있는 이 체드윅 학교와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송도 국제학교 체드윅 설립일은 2010년 9월 7일에 개교를 했죠. 고덕은 26년 개교 예정이고요. 우리가 16년이라는 이 갭의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최신식의 이 건물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규 과정은 아직 확정된 건 없는데요. 유치를 해보자면 유치부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4년, 총 14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설립 자금은 이 송도 국제학교 체드윅은 약 1,500원, 고덕은 약 2천억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요. 총 부지 면적을 살펴보면 송도의 체드윅은 약 2만 평, 하지만 고덕 국제학교는 약 3만 평으로 규모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규모로 설립이 될지 참 기대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고덕은 그래 이제 일자리도 있고 그럼 교육도 좋다. 그게 다냐?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바로 고덕 한박산 중앙공원 및 이 문화시설이 들어오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한박산 중앙공원이라는 이 거대한 공원이 지금 설립 중에 있는데요. 수변 여가존, 예술 테마존, 에코 체험존, 오감 힐링존, 글로벌 체험존 이렇게 5가지 테마로 현재 이렇게 지금 건축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공원 면적은 약 20만 평, 축구장 크기로 약 80개 이상의 크기다. 엄청 이 경기도 내에서도 대형 공원이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앞에는 뭐가 있냐? 자, 평화예술의 전당. 약 6,000평 규모의 예산은 1,130억 원 규모로 잡혀 있죠. 이거는 좌석이 최대 1,700석 이상 되는 좌석으로 설립이 되고요. 비슷한 사이즈로 도서관, 박물관, 창의체험관 이렇게 문화시설이 4인방이 이 한박산 공원 내에 위치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에듀타운 국제학교 부지가 있는데 지도만 봐도 가깝죠. 가까운 곳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도보로 이 학교와 이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고덕 신도시의 이 주택 시장은 어떠한가? 제가 한번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최초로 사전 민간 그리고 이 청약이 있었는데요. 12월 달,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 평택 고덕 호반 서밋 3차가 무려 최고 경쟁률 295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의 기염을 토해냈죠. 그런데 이에 질세라 이번 달 1월 달에 그 바로 옆 단지에 대방 디에트르라는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458대 1이라는 정말 기록적인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이 고덕 신도시의 청약 경쟁률을 갈아치웠고요.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했죠. 여기 빨간색 네모 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 고덕내에 있는 동양 파라곤 1차라는 아파트의 지금 매매 시세를 제가 그래프로 가져와 봤습니다. 2019년도에 다 입주를 했고요. 평형 세 개의 평형이 있는데 금액을 보시면 뭐 3억 중후반, 뭐 4억 이렇게 언저리에 나와 있죠. 이 사실 19년도는 이 평택에서도 굉장히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공급 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어떤 곳은 뭐 마이너스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7천만 원까지 마이너스 P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고덕에 있는 동양 파라곤은 그나마 가격 방어를 좀 했죠. 무피거나 플러스 P 한 1,000만 원 정도 이런 시세를 형성을 했는데요. 불과 21년 그리고 22년 현재까지 상승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그 아파트 매매 시세가 250% 이상 다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이 고덕에 입성을 하면 시세 차익을 무려 5억 이상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평택에는 이제 고덕 신도시만 있냐? 아닙니다. 고덕 신도시 인근에 브레인시티와 이 평택 지지역이 있죠. 여기서 이제 브레인시티를 저희가 한번 보면 얼마 전에 이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2024년 설립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진다면 학부와 이 대학원까지 모두 이 평택 캠퍼스에 와서 지금 공부를 할 거고요. 삼성전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어서 평택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인원들은 우리 고덕에 있는 삼성전자로 와서 근무를 해라. 이렇게 협약을 맺었고 평택의 아주대학병원 2027년 개원이 확정이 됐죠. 사실 좀 이렇게 평택에서 우리가 몸이 안 좋으면 인근의 수원이나 그 천안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보통 갔는데요. 이제는 양질의 이런 병원 시설까지 평택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택 지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평택 지지역은 과거에는 이렇게 시골에 있던 한적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그때는 이 지하철 1호선이 운행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SRT라는 열차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고속 열차가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2025년에는 이 수원발 KTX가 확정이 되면서 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 일대가 엄청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지난달에 이 대광법이죠. 대도시 광역철도법이 개정되면서 이 GTX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이 GTX 노선이 평택 지지역까지 연장 가능성이 매우 확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봄에 우리나라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의 유력한 후보 두 분께서 최근 뉴스를 보면 이 평택까지 GTX 노선을 연장한다는 공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력한 청신호가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이 쿼터 역세권이 평택에서 탄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고덕 신도시와 평택이 좋은 건 알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팁을 오늘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에듀타운 상가에 주목하라. 에듀타운은 제가 다음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에듀타운은 배우 수요가 22,000세대, 이 독보적인 항아리 상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국제학교 설립 효과로 인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영어 특화 구역 지정이 된다. 그리고 에듀타운은 교육, 문화, 시설의 집합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고덕 신도시 전체 지도가 있죠. 여기 삼성이 이렇게 동쪽에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바로 왼쪽에 이 동그라미 치는 곳이 에듀타운입니다. 여기는 물론 호수공원도 있고 설명드렸던 이 한박산 공원도 있고요. 이런 문화시설들도 있고 이 앞에 보시면 여기 표시된 곳들이 다 아파트 라인인데요. 이곳은 현재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인 곳들입니다. 이곳에 바로 국제학교가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아파트 포인트들이 많이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자,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목고, 중학교,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총 초등학교 4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의 부지가 지도상만 봐도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거 국제학교를 뺀 일반 학급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학급들 중에 보시면은 주변이 다 이렇게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이 공원 문화시설이 집합이 되어 있다. 호수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제 이 BRT가 이제 깔리게 될 텐데 이 고덕 신도시는 이 BRT 노선을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BRT를 타고 이 고덕 국제대로를 어디든 다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 그 신도시를 처음에 개발할 때 신도시에서 가장 이제 먼저 개발되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뭐 인프라나 학교는 사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주택, 이 아파트 부지는요. 웬만하면은 그 시기에 맞게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에서도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이죠. 이 아파트 배우 수요들이 24년, 늦어도 25년까지 모두 다 거주를 해서 이쪽에서
이제 사실 예정이죠. 물론 뭐 고덕에도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뭐 중심상가도 있고 서정리역 그 교류센터도 있는데 제가 이 에듀타운에 주목하라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이 배우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이곳에서 들어와서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평택도 조정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월세 금지법, 그러니까 임대를 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요건을 모두 채워야 되기 때문에 입주를 한다. 그래서 고덕 내에서도 에듀타운이 개발이 가장 빠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평택 고덕 이 상가 투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물론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뭐 장점은 뭐 월급 확보, 투자 대비 높은 수익률. 근데 제일 고덕에서는 매력적으로 보아야 될 거는 독보적인 항아리 상권이고 이 자급 자족 도시의 기능을 한다. 이 부분은 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그리고 상가는 뭐 모든 상가가 마찬가지겠지만 손쉬운 임차 관리, 뭐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서 뭐 이제 임차 관리가 쉽죠. 그리고 전매 무제한 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상가는 사실 이제 실투자금이 좀 많습니다. 이 분양가 자체가 워낙 이제 고분양가이기 때문에 최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억 단위 이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 상품보다는 이 수익성 상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 신도시에 내가 상가를 투자해서 망했다, 힘들다, 누가 투자했냐,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실 텐데 그분들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양 직원들의 말도 안 되는 뭐 분양 시세 차익 볼 수 있다, 안 되거든요. 이 신도시는 완성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완성이 된 이후에 상권이 활발히 돌아갔을 때 그때 이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 수익형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장기적으로 5년 아니면 10년 이상 내가 끌고 갈 자금 여력을,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이 충분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더군다나 이 신도시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구도심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서 잘 되는 상권이 있고 안 되는 상권이 있죠. 이건 누구나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상권은 비싸죠. 수익률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 신도시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잘 될지, 어디가 조금 힘들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나는 억대의 투자금이 없다. 근데 이 고덕 신도시에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요즘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뭐냐면 요 그림들 저희 차로 이동하시면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멋지게 생긴 이 건물이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이게 최초에는 이 우리나라는 이 제조형 그 산업시설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만큼 공장 부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번 예전을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하기 쉬우실 텐데 그런 부지 면적을 줄이고자 이렇게 최초의 아파트형 공장이 탄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미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변형이 됩니다. 요즘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제조형도 있지만 이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한 이 IT 이런 벤처 사업이 굉장히 핫하게 지금 뜨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으로 2010년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지식산업센터도 이게 뭐 장점만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장점 먼저 보여드리자면 레버리지 극대화, 이 담보대출이 무려 9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투자 상품보다는 뭔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만들어드린 제도이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계약금 10%로 이 잔금까지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고덕은 또 아직 동네 자체가 더 완성이 안 된 동네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로 초기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물량을 보면 수요 대비해서 공급 물량이 많이 지금 부족한 경우고요. 단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도시 개발 완성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이 있다. 뭐 제조업이나 이제 지식 기반 한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투자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필수다. 그리고 입지별 정확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그 고덕 신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쉬운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평택 고덕은 이 전국에서도 이렇게 접근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뭐 교통 발전도 잘 돼 있고 날 좋은 날 한번 이렇게 나들이 임장을 오셔서 이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고덕 신도시 개발은 어디까지 됐는지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고덕에서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더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뭐 연락 주시면은 그때 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상담 및 제가 투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 고덕 전문가의 아주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윤범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윤범 대표님이 1대1 무료 상담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전화 상담 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고요. 노란 톡방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